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 정영기 원장을 만나봅니다. 우리가 먹는 꿀, 이 꿀 한 숟가락을 얻으려면 수십 마리의 꿀벌이 평생 일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꿀벌들이 기후위기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쉬지 못해 과로사하고 벌통 안에 진드기가 꼬여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꿀벌이 없어져서 열매 수확을 하지 못하면 인류의 식량난도 심각해진다고 하는데요. 꿀벌 전문가 정영기 원장은 이런 꿀벌이 턱없이 부족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꿀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꿀벌 전문 수의사가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는 정영기 원장, 지금 만나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의 양복 농가에서 우리 정영기 원장님은 저희 KBS의 그 전통 프로그램인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스승이자 수의사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전국으로 다니시겠어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바쁜 일정인데 사실은 길거리에다가 시간과 돈을 다 버리는데 바쁩니다. 먼 거리를 다니니까요. 네, 한 또 군데 도움이 필요한 곳은 또 다 가실 테니까. 네, 부르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양복 농가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저희도 이제 많이 계셨지만 한 3만 농가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양봉 환경은 어때요? 좋은 편인가요? 열악한 편이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벌 키우는 면적당, 평방킬로미터당 이제 벌통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밀도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좁은 그 공간에 너무 많은 벌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먹이 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았는데. 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평방킬로미터 내에 0.1통이라고 하면은 중국은 1통.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트리기에는 한 10통 정도 되거든요. 10통. 우리나라는 22통이나 돼요. 아, 진짜요? 그럼 너무 많은 편이죠. 그러면 원장님이 더 바쁘실 수밖에 없는 지금. 바쁘기 전에 우리가 앉았는데 그 통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먹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벌도요. 사람도 여유가 있으면은 덜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뭐 소득 있고 발견하면. 그런데 벌도 먹을 게 많으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힘들어 하는데 그런데 벌도 잠을 자야 되거든요. 모든 생물이. 그런데 사람같이 이렇게 너부러지게 자는 건 아니지만 벌도 하루에 5-8시간을 자야 돼요. 그러면은 그 벌통 안에서 자나요? 벌통 안에서도 자꾸 어디서도 수면을 좀 취해요. 수면을 취해야 이제 활동을 하는데 벌은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해보면 그래요. 벌은 잠을 자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밤에 이렇게 막 계속 활동하니까요. 우리가 보초 쓰고 이제 또 다른 사람은 자고 하잖아요. 경비 쓰고. 그러듯이 벌도 다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럼 어느 벌은 야근하고 어느 벌은? 그렇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전부 다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먹이가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이제 잠을 잘 시간을 줘야 돼요. 먹이는 풍부하면은 벌들이 가로 안 해요. 즐거워해요. 근데 자꾸 벌통을 비우면은 더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더더더 일하다 이제 피곤해요. 물론 그건 사람이 이제 뺏으니까 뺏기니까 그것도 많으면은 그렇게 또 일을 안 할 수 있죠. 그보다도 벌을 잠 좀 재워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잠을 안 재워요. 예를 들면 꿀을 가져왔으면 그걸 다 농축시키려면 이제 그런 잠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벌통 안이 깨끗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을 꿀벌 진드기 잡는다고 약처리나 무분별하게 약을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선풍 작업으로 냄새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걸 해야 그게 피곤해요. 그래서 양봉인들에게 제가 우리 벌징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여기 휴대폰이 있잖아요. 진동으로 해서 벌통 속에다 놓고 일정한 시간 휴대폰을 계속 올려보라고요. 그럼 그 다음날 그 벌이 전혀 다른 벌이 돼버려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래. 그래서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주면서 꿀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요. 양봉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꿀벌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으셔야 더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밖에
하긴 그렇죠. 없겠네요. 이제는 많이 이제 이렇게 교육돼가고 아. 이렇게 알고 계시지만은 아직도 조금 깜빡 너는 꿀만 생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어떤 그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더 잘 되고 어떤 데가 잘 안 되고 막 벌들이 죽고 막 그런가요? 네, 그게 또 보면요. 벌을 역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어요. 아, 소중하게. 예, 벌들에 소중하신 대한 분들이 이해가 높은 분들. 이거는 돈 버는데 수단일 뿐이야 하는 분은 처음에는 버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년 참 잘 벌다가 3년째 다시 어려워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느긋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 벌들도 즐겨. 생명체고 네. 또 우리 자연의 일원인데 그냥 나의 그 돈벌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 같이 살아가는 반려동물 마냥. 네, 제가 어느 그 귀촌한 우리 이제 귀농 하신 이제 분이 벌을 키우시는데 벌이 아프다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 갔더니 벌이 오는 소리가 틀려요. 저한테 그 많은 벌 처음에 갔잖아요. 오는 소리가 딱 틀려요. 그래서 딱 돌아서서 거기 이제 우리 벌지기님 불러가지고 혹시 여기서 예양벌 교체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벌통 예양벌 교체했냐고 눈이 틀려져요. 어떻게 저걸 알지? 이제 하는 표정이에요. 그래 이걸 교체했냐고 하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은 교체하셨는데 혹시 이 예양벌 교체하면서 여기서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죽였대요. 어머. 그 벌이 아는 거예요. 저한테 가니까 나타나오는 게 틀려요. 그거를 이제 저도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근데 그런 걸 우연치 않게 제가 이제 접하면서 가서 해보니까 맞아요. 그런데 돌아다녀 보면은 이런 분도 있어요.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현장에서 벌을 모를 것 같아서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여왕벌들을 이제 교체해야 되잖아요. 네. 갱신을 해야 될 때 그 여왕벌들을 딱 먹고 이제 교체하고 버려야 될 여왕벌은 딱 따로 모아가지고 좀 먼 곳에 가서 묻어주면서 고맙다고 하는 양봉인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역시 잘 키워요. 네, 근데 마음이. 그 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처리를 네. 하신 분들의 그 벌은 벌들은 달랐던 사나워져요. 거죠. 알아요. 저는 그거를 너무나 감정이입이 아니라 그런 걸 몸소 느껴요. 안다는 걸. 벌의 소리로 그걸 아셨다는 게. 네, 그렇게 해요. 소리가 틀려요. 그 많은 벌 중에 저한테 달려오는 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소리가 뚜렷하게 나오니까 알죠. 그러면서 그 벌통 앞에 딱 서서 있으니까 저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벌지기님에게 벌은 이렇게 좀 다뤄주면 어떻겠냐고. 네, 틀려져요. 그렇군요. 네. 꿀벌 수의사는 전국에 몇 분이나 계세요? 예, 제가 이제 개업할 때 이제 혼자였고 이제 한데 지금은요. 2021년도에 대한 꿀벌 수의사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네. 거기에 유료 회원이 이제 관심 있는 수의사들이 한 90여 명 되는데요. 이제 꿀벌만 전문으로 네. 하는 동물병원이 전국에 4개소가 생겼고요. 와, 4개소가. 네. 그러니까 한국 양봉농협에 직영동물병원을 하고 네. 강주에 이제 충북 보은에 생겨 있고 또 지난해부터 이제 국가에서 꿀벌 질병 이렇게 상담 컨설팅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에 이렇게 또 관여돼서 그 하는 수의사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네. 그럼 꿀벌 양봉업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제 꿀벌 전문 수의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인 거네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원인은 수의과 대학에서 네. 꿀벌에 대한 과목으로서 질병학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부 생리 이런 걸 가르쳤어야 되고 수의사가 배웠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배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하고 이제 해외를 다녀보니까 현재도 우리 수의과 대학에서는 저 수의사에게 꿀벌 질병이라는 그 과목을 가르치지 않고 있지만요. 애국은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나오면은 소, 돼지, 개, 고양이를 보듯이 벌을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요. 아니 꿀벌이 가축인데 네. 이 수의학과에서 이게 더 집중적으로 배우지는 못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환경이군요. 네. 그게 가장 꿀벌 수의사가 우선 그러니까 생소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운 바가 없어서 꿀벌은 수의사가 취급하지 않는 줄 알았죠. 네. 꿀벌 연구를 40년 정도 해오셨는데 아직까지도 꿀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세요? 네, 진실로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다. 참 어렵다. 그것이 푸념처럼 합니다. 뭐 새로운 게 자꾸 나오나요? 새로운 게 많이 나와요. 네, 이제 우선요, 제가 많이 배웠던 게 그 꿀벌의 기생충인 진드기가 네. 벌에게 대해서 혈림프를 이렇게 좀 먹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20년 후에 이렇게 다니니까 이제 발달되면서 그게 혈림프를 갖다가 섭취하지 않고 지방체 있는 걸 먹는다고 과학적으로 새로 밝혀지잖아요. 그런 게 새로운 학문이듯이 벌에 가보면 우리가 그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다르게 많이 밝혀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와 지금 그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다. 이런 그것도 부분이 있죠. 있으세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것으로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질병을 가서 이게 진드기증이야 이렇게 가서 생각하고 단순히 대푸조도 아니고 실험실 진단에도 나오지도 않는데 왜 있는지 그랬더니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그게 약물에 남용을 하면은 일어나는 또 현상이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전혀 몰랐었다가 새롭게 듣고 이제 현장에서 또 대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언제 처음 이제 꿀벌과 인연을 맺게 되셨어요? 예, 지나간 거로 보면 92년도인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충청남도에서 공무원 생활 하다가 이제 대전광역시로 와서 동물위생시험소를 근무하는데 그때 제가 맡게 된 업무가 양봉 업무였어요. 그런데 아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양봉을 좀 알아봐야겠다. 이왕이면은 그래서 벌을 알아보고자 하고 이제 약을 하나 들고 양봉장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벌지기님에게 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K 하시대요. 근데 그때 물어봤죠. 네. 전혀 모르니까요. 꿀벌의 질병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대요. 메모를 다 하고 어떻게 고치세요. 또 그런 걸 고치는 걸 다 메모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양봉인한테 제가 배우는 단계예요. 우선 작잖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나절이면 배울 줄 알았어요. 가서 착착 떠들면 배우는 줄 알고 그 우리 양봉인한테 바쁜 분이니까요. 우리 벌지기님한테 가르쳐 주시되 1년만 가르쳐 주십시오. 1년 후에는 자신 있게 하산하겠다는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 하산도 못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주변 그 대전시 관내 양목농가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모든 거 모르니까 병은 한 가지면 약이 다 틀려요. 물론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틀리다는 거는 뭐 지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때 문득 제게 오는 게 야, 지침이 없으면 내가 한번 지침을 찾아봐. 이렇게 시작한 게 오늘날 꿀벌 수의사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많이 쏘이셨어요? 네, 벌이 또 실질적으로 그 벌이 아프면은 벌도 하네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면 더 잘 쏘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저라고 더 봐주는 거 없거든요. 네. 네, 더 맛있어요. 아니 꿀벌에 왜 간이 없는데 꿀벌 간 튼튼하게 한다고 영양제를 파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꿀벌 동물병원을 이렇게 개설하고 이제 약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그때 꿀벌 감기는 강화제 이렇게 영양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판매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죠. 꿀벌이 간이 없는데 감기는 강하제요. 그러니까 예 하고 끝나요. 예, 그러더니 그 약속이 난 듯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거예요.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 와서 이제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없이 잘하고 있는데 왜? 또 어떤 분은 따져보재요. 또 어떤 분은 저거 손잡고 같이 일을 하재요. 이제 그런 거 봤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꿀벌이 간이 있으면 가져오시라고 제가 언제든지 사가겠다고 그랬는데 없는 간이 있으니 없는데 그렇게 아직도 가장 조금 다른 축종에 비해서 질병 수의학적으로 관리하는데 낙후된 게 양봉입니다. 그렇군요. 꿀벌 연구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더 흥미로우셨어요? 우선 재미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제가 사명의식이 있었던 건 아닌데요. 사명의식도 싹 터요. 네. 하다 보니까. 네, 하다 보니까 계속 알려줘야 되고 알려주고 또 알아가는 그런 게 힘든 줄 모르고 해요. 그럼 원장님께서도 직접 양봉을
하셨어요? 양봉은 이제 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으로 있을 때, 이제 사무실 뒤에 산이 있거든요. 네. 그 산에다가 벌통 놓고 벌을 조금 공부하시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경험은 제가 이제 꿀벌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이제 양봉장에서 벌터에서 벌을 이제 불러잖아요. 가서 보면 이제 심화돼 가지고 이제 폐기할 벌통 있잖아요. 그 벌통을 좀 제가 가져가면 안 되면 그냥 실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대전 근교에 그 아픈 벌들만 와서 키우는 벌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키우면서 근데 어떻게 공교롭게요. 제가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이 이제 그러는데 20여 통이 이렇게 이제 키우는데요. 제일 처음에 오면은 이제 우리가 옷을 병원에 가면은 한자 옷 갈아입듯이 벌통을 이제 오염돼 있잖아요. 바꿔주는 거죠. 통가리하고 벌을 갖다가 이제 질병 진단하면은 좀 소모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다 해놓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잘 살아요. 이제 적정한 방법으로. 근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교훈을 줬는데 20여 통 넘는 게 가져와서 전박했는데 그 한 통도 소실 없이 다 켜서 훗날 이제 그럼 주인들이 다시 달라고 안 하나요? 달라고 하는 건 좀 준다는데 다 가져가는 법도 없고요. 그런데 또 돌려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당을 못하니까. 그렇죠. 네. 20통이나. 네. 그 양봉업을 하신 것도 아닌데. 아닌데 다 잘 커요. 그 아마 그 벌들의 생리를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잘 자라지 않았을까. 그렇죠. 생리 습성을 이용해 주면은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꿀을 채취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네. 우선 먹이를 안 뺐잖아요. 거기에 이제 벌들이 스트레스가 훨씬 적죠. 그런가 봐요. 꿀벌 전문 수의사가 없던 직업이었는데 하셨던 거잖아요. 양봉농가에 딱 가서 젊은 공무원 출신의 이 분이 나 전문 수의사예요라고 했을 때 그 업자분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한마디로 가짜게 본 거죠.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처음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도 가니까요.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양봉업계 이렇게 분위기가 인사가요. 벌을 만나면 벌 얼마 키셨어요? 그러면은 보통 분들이 이제 나 5년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 분이 10년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20년 그러면 30년 하면 이게 일순간에 딱 뭐랄까요 이렇게 도제식으로 통계가 되더라고요. 서열이 서열이 딱딱 생겨요. 그런데 아무것도 교육 못하니까 제가 가서 교육하니까 모든 분들이 처음 딱 하니까 그래요. 딱 일어나시더니요. 저보다 벌 얼마나 키워보셨네요. 그럼 뭐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제가 이렇게 했죠. 선생님 지금까지 아프시면서 병원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어르신 그렇게 가봤대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젊었어요? 늙었어요? 그렇게 슬며시 앉아요. 이제 그랬더니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젊은 사람이 젊은 의사가 아파봤을까요? 늙어봤을까요? 그 일이 똑같이 또 한 군데서 생겨요. 이제 그 교육생 중에요. 어떤 분이 조용하라고 소리치면서 딱 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수의사가 속 키워야 수의사하고 개 키워야 수의사 하냐고요. 이런 명언적인 얘기를 해서 일순간에 그것이 정리가 되고 제압이 되더라고요. 처음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때 그 당시까지 없던 직업이고 내가 전문가라고 딱 나섰을 때의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의 반응이 그랬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2013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꿀벌 전문 병원을 이제 개원을 하셨어요. 특별히 2013년에 개원하신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제가 그 조금 이제 교육 다닐 때요. 어떤 그 자영업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나갈 걸 다 뽑아버려요. 들어올 걸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나갈 걸 다 뽑아서 거기다 10을 고발해요. 그게 지출비용이니까 그걸 계획을 세우래요. 그걸 교육을 받는데 막상 저도요. 이걸 하면서 조금 하면서 2013년에 수의사 처방제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처방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처방제가 있는데 꿀벌에 처방제를 실시해놓고 꿀벌을 치료해주는 처방을 끊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이 처방제 좀 받으면은 조금 용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춰서 했죠. 그러셨구나. 그런데 처방은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그때 공무원직을 그만두시고 개원을 하신 거예요? 네. 그 모든 게 조금 우연 같은 필연이죠.
그러니까 원장님이 꿀벌 전문 병원을 개원하신 지 어느새 12년이 됐는데 여전히 꿀벌 의사 수는 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이제 꿀벌에 관심 갖는 수의사들도 조금씩 늘어서 아까 뭐 협회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꿀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는 곳이 있나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까지 같이 공부하고 네, 서로 의견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학교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후학 양성을 위해서 원장님께서 이제 또 그 분야도 좀 나서실 때가 와서 또 많이 바쁘신 것 같기도 한데 이제 노하우를 좀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묻는 것에 네. 오는 것에 막지 않고 가는 것 잡지 않는다는 사고에 반갑게 맞아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종종 저같이 처음에 꿀벌이 아주 쉬운 줄 알았던가 봐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이 있고 또 소, 돼지, 닭도 어려운데 제가 거기다 벌을 얹히라 하거든요. 하면서 같이 하라고. 그게 어려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열심히 배우고 또 많이 알고 또 노력하고 예전에 비해서 우선 지식 습득이요. 인터넷에서 아주 쉽잖아요. 그래서 빨리 더 익혀가고 예전보단 있습니다. 정보가 많으니까. 아주 좋죠. 이 꿀벌이 멸종 위기잖아요. 이런 소중한 꿀벌을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그게 결국 우리를 위한 길이기도 할 텐데 양봉 농가를 지원하는 꿀벌 전문 수의사도 많아져야 또 양봉 농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제 꿀벌 전문 수의사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까요? 우선 가장 제가 요구하는 게 우리나라만 현재도 수의과대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빨리 수의사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쳐줬으면 하는 네. 것이 바람이고요. 이제 막 양봉업에 관심을 요즘 왜 젊은 농업인들이 많잖아요. 귀촌하시고 또 양봉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걸 알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벌은 죽어버리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살리면서 야금야금 한 번에 뺏으려고 하지 말고 같이 뺏어가면서 벌도 살리면서 제 수명 다하되 그런 가운데 나도 야금야금 실속을 챙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벌들이 너무 화가 나지 않도록 네. 적당한 속도로 이렇게 하는 게 네. 지금도 책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꿀벌 질병학, 꿀벌 영양학이라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렇게 경험하고 뭐 수입해가지고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봤는데 여건이 된다면은 이제 꿀벌 영양학을 조금 한 권을 더 쓰고 싶은데 질병학은 금년에 목표로 출간 목표로 지금 수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없던 길을 가신 것도 너무 대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 일에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또 집필까지 하시고 후학 양성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 많은 분들께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글쎄요. 어쩌다가 꿀벌 전문 수의사 1호라는 별칭을 네. 얻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항의 시 이런 말이 있어요. 눈 덮인 눈길 걸어갈 때 행여 아무렇게나 걷지 마라. 오늘 남긴 내 발자국이 마침내 뒷사람의 길이 될 테니.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항시 마음을 다집니다. 내는 어떻게라도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저는 이 길을 가고 싶고 걷고 있습니다. 네, 아유 원장님과 오늘 너무나 유익한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우연 같은 필연으로 또 꿀벌 전문 수의사의 길을 걷게 되신 제1호, 국내 제1호입니다. 꿀벌 전문 수의사 정영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양의 바람의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만나게 돼